제가 자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형이 생각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한 지인들의 수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내 수준이 어떤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점을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개선점들도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작하기 전에 본 기준은 순전히 태스형의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PD님 본인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평균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수준이 높다, 낮다 평가들 하는데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네요. 맞아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PD님처럼요. 제가 자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 분야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수준을 말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가령 야구라 한다면 타자로 치면은 타율이라든지 홈런 개수라든지 출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다가 그 분의 야구 수준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학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위라든지 또는 연구 업적, 논문 수 이런 걸로도 또 우리가 그분의 학문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할 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수준을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인격의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도 조금 들어가고 경제적 수준도 조금 들어가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스형 수준 평가 기준은 뭐죠? 일단은 저는 좀 아주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요. 그분들은 이제 수준이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또 기혼자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좀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 항목입니다.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을 제일 중요한 우리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척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배우자와 매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과도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게 배우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라는 게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하고 쉽게 실망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관리한다는 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이가 좋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아주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친구, 지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인과 관계가 좋다 이런 걸로는 저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호의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족, 특히 배우자 관계를 되게 관리를 못하고 이제 조금 엉망인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판단하는 건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요하는 가족과의 관계 관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정의 화목이죠. 이거 이루시면 100%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가정에는 요 능력 외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에 대한 코칭 능력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녀입니다. 능력 없는 자녀가 있으면요. 노후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녀가 이제 부모와 빌붙어 살다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폐륜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 돈이 가장 쉽잖아요. 다른 데 돈 버는 것보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적성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코칭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칭이 꼭 공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독립을 이제 키워주는 것,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녀가 어느 재능이 있는지 잘 살펴주고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코칭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코칭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자본주의적 마인드, 경제적인 교육 시켜주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가령 빚내면은 큰일 난다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진짜 큰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빚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할 때 집을 못 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다 보니까 평생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어떻게 그 자녀 코칭을 하면 좋은지 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빠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명절이라고 아빠가 큰 용돈을 받아서 5천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기장에 끼워놓고 아빠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5천 원이 짜장면 10그릇을 살 수가 있었어.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시절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5천 원은 똑같이 5천 원이야. 은행 가면 새 지폐로 바꿔주는데 그래봤자 5천 원이거든. 근데 그걸로는 지금 짜장면을 하나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네가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으로 보관을 하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가치가 계속 커지는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떠오르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중년 부부인데 퇴근 시간이면 늘 다정하게 통화하고 또 어느 날인가 그 자제분이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걸 듣고 부부가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멋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두 번째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을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수준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수준이 엄청나게 비례적으로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는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례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면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높겠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거나 학자거나 어떤 기능인보다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하지만 테스 형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나와 가족이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수준이면 된다. 그리고 노후에 문제가 없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 차원의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을 버리고 사회, 국가, 인류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 가정을
숙취부터 사정으로 돌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제가 말한 보통인을 상대로 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반 보통 사람들을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은 우리는 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수준 평가 기준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각 기준들의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이 이제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저는 이제 40%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칭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주위 가까운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재미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은 같은 직급이야. 같은 부장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기업의 부장이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족 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녀 코칭을 잘하는 사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사람,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관두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생활을 관두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준비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준은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사 동료나 대학교 동기들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사회적 지위나 학력만 비슷했을 뿐 수준은 넘사벽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학교에 똑같이 신입생으로 진학하거나 이러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한진그룹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진그룹 그 여사님, 어떤 일을 했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분이 돈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 그분보다 돈 많은 분이 몇 분 안 계실 텐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어났던 일들, 또는 그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계속 일으켰죠. 갑질이라든지 회사에서의 그런 일들, 또 어떤 자녀는 엄마 집에 가서 막 유리창 부시고 막 깽판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코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의 최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정 부분이 제가 60%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오래 하시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터를 닦으시고 부부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또 자녀들도 굉장히 코칭을 잘해서 밥벌이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라 판단을 합니다. 주말이나 이게 산책하다 보면요, 노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가정에서 점수가 무조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일 거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도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집 수준은 제가 늘 견인하고 있었네요. 자, 오늘은 인간의 수준을 판단하는 테스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야지 그 수치를 가지고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는 테스형이 만든 수준 측정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을 측정해 주신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 수준이 어디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일단 오늘 공개하는 수준 측정 매트리스는 텍스형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점수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점수 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점수가 이제 40점.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자녀 코칭은 별도로 제가 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점수를 20점, 그리고 나와 가족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를 4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입니다. 일단 가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행복감이라든지 가족 간 친밀도 이런 걸로 측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적이라서 측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측정했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부싸움 횟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하잖아요. 둘 사이의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양쪽 집안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때문에 다툼거리가 생기는데요. 어느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부부싸움 없이 잘 처리하느냐가 수준 높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싸움으로 가정관리 점수를 매긴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부터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어느 정도부터가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구분은 명확치 않지만 태수 형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둘의 다툼이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부터 부부싸움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욕설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있는 건 무조건 이런 거는 부부싸움에 해당이 되고요. 비난, 비방 또는 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 그때부터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점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부부싸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몇 번 했냐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1.9회라는 답이 굉장히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분이 제일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3-4번 싸운다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평균은 1.9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주 1회 싸우는 것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에서 보시는 좌측 편을 보시면 되고요. 가정관리 능력에서 부부싸움 매일 한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행복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을 주 2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주 1회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1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2회 하시는 분은 15점, 월 1회는 20점, 분기 1회 한다? 25점. 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싸운다. 30점. 우리는 부부싸움 없이 상호 존중, 어떤 정서적 교감이 된다. 35점. 그리고 40점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또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다. 이런 답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만점이다 생각이 합니다. 40점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만점 받기 정말 어렵겠어요. 부모님처럼만 살고 싶다는 청년을 딱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의 수준은 정말 역대급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자녀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녀 코칭은 이제 총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자녀의 정신적인 독립을 북돋아주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적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박수홍 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박수홍 씨를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라든지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의 정서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되도록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칭의 사례인데요. 또 부정적인 사례로 이렇게 또 박수홍 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준 척도에 자녀 코칭이 들어가는 게 정말 신선하네요. 그럼 자녀 코칭 점수는 어떻게 매기시나요? 일단 낮은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서적, 물질적 학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로, 빵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의식주라든지 기본적인 욕구에는 대응하나 자녀의 적성, 미래에 대해서는 소홀한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5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떤 감정, 적성, 미래에 다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욕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코칭이 되는 경우에 1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관심도 많고 한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 모르는 거를 독서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채워서 자녀와 좀 더 코칭을 잘해주려는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15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점인 분들은 자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어떤 정서적이나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태도가 있다면 저는 이제 20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 넷플릭스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19년도 작품인데 지금도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 예일대를 가려고 열심히 사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모의 여학생을 만나는데, 근데 이제 남자 집안은 부모님의 코칭 없이 이제 스스로 자기만 똑똑한 케이스라서 예일대 가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후의 목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그 이후의 목표가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어디 가서 인턴십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교 진학 이후에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 보거나 부모님의 코칭이 없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류였고요. 이제 영화를 보고도 이제 제가 코칭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제적인 능력 배점도 소개해 주세요. 경제적인 능력은 나와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최하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점은 이제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0점이다. 그리고 의식주만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대충 한 1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식주 기본적인 문화생활 가능하다. 현재는 다만 미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20점. 그리고 의식주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은퇴 이후까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0점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은퇴 이후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자녀가 또 자식들을 낳았을 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시면은 40점이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그 이상 있다고 해서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돈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준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요. 그럼 오히려 저한테 손해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수준을 높여야 하나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육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착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화가 이제 양육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에서 아이 정서가 이제 바르게 형성될 확률이 많이 낮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여러 가지 결핍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부모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대화로 무리 없이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갈등 상황에 대화로 무리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수준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그럼 수준을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이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를 보시고요. 자기가 처한 것보다 바로 윗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1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성취가 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가 더 많이 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 코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식주하고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주는데 자녀의 감정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분들은 그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모임을 결성한다든지 유튜브도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차근차근 그 경제적인 마인드도 키워가면서 자산을 좀 불릴 수 있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칭 시에 나의 모든 행동이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보면요, 주위에 이제 자녀들한테 욕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고치시면 좋고요. 사실 우리들 중에 99% 이상은 이제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가는 아니지만 명문가의 시조가 된다는 자세로 우리들의 수준을 높여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명문가의 시조가 되어라? 좋네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준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스형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수준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수준은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 이 두 가지로 평가한다 말씀하셨죠? 네, 오늘은 이제 그 기준으로 유명인사의 수준을 여러분들과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는 능력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시로 든 분들은 그 가정이 어떤지가 본인 스스로건 또는 뭐 자의건 타의건에 의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려진 분들을 제가 이제 사례로 삼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이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려진 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준을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재밌겠어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요, 얼마 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코미디언 서세원 씨입니다. 서세원 씨는 사실 뭐 직업적으로 보면은 정말 탁월했던 분인 것 같아요. 뭐 한 시대를 풍미했고 정상을 찍었고 사실은 정상을 찍었다기라는 말보다도 정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군림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모르긴 몰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하셨을 수밖에 없는 분이고 중간에 뭐 영화에 투자하면서 뭐 경제 손실을 입었지만 테스 형이 말하는 그런 수준, 본인과 가족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여유 또는 노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은 충분히 되셨을 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최고점을 드려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분도 가정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족함이 좀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부인인 서정희 씨와 문제가 많았다는 건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자녀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뭐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뭔가 이제 부부 관계가 약간 좀 비정상적인 느낌이 이제 제가 좀 받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몰락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 이제 사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태수형 기준으로 보면요, 가정에서의 점수는 거의 뭐 이분도 거의 최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은 최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더 높은 가정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분도 저는 이제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미디 부분에서 코미디의 수준은 이제 최정상이셨던 분이시죠. 직업적 성공으로는 대한민국 탑을 찍었는데 가정 기준으로 보니까 전반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네요. 공감됩니다. 그럼 최수종이나 차인표 씨, 현 씨 등은 서세현 씨보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TV에 이제 뭐 차인표 씨, 뭐 최수종 부부, 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연예가 프로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제가 판단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대체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이런 분들은 아주 최상위 수준의 수준을 가진 분들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도 괜찮은 분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시면 아주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수준 높은 선배들이 또 몇 분 계시네요. 오랜만에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야구인 백인천 씨입니다. 이분의 근황이 이제 올 초에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영된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가정 생활이 어땠는지 이제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942년생이신데 서울의 경동고를 졸업하시고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차별과 견제를 견디고 이겨내고 타격왕까지 하신 분이니까요. 야구 실력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수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82년에 프로야구가 한국에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복귀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한 시즌 타율 4할 1푼 1리의 불멸의 기록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불세출의 스타시네요. 이분의 수준도 어서 알려주세요. 이분도 뭐 정상에 섰던 분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프로야구에 갈 때 계약금이 150만 엔이었는데, 지금 환율로 그렇지만 예전에 보통 10배를 곱했거든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1,500만 원이면요, 도남동 일대 땅을 다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몇 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이후에 연봉이 계속 높아졌으니까 이분도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면 굉장한 부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준 이야기를 할 때요, 가정 점수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독 생활을 마치고 3번의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현재는 이제 거동이 힘들어 요양사의 도움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2번의 이혼 후 세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 야구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히 했다. 젊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다. 전성기 때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혼하고 돈도 많이 줬다. 상당히 고집이 셌다. 나도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외롭고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이제 돈을 노리는 분들이 나타나죠. 이분한테 이제 수양딸이 있었는데, 수양딸이 나타나서 이제 백인천 씨를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여러 어떤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대로 쓰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인의 아파트에 월 3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요양사의 도움으로 이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백인청 감독의 수준은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요. 야구 수준은 최상급, 최고 수준인데, 인간으로서의 수준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서세원 씨나 백인천 씨나 노년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원인이 거의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테스 형이 왜 좋은 가정을 만드는 능력이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문제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가장 어려운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수준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인생의 중심에 두어라. 테스 형의 이야기가 절절히 와닿는 사례들이네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테스 형이 제안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유명인의 사례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